당장 꺼져! 10분만 주세요. 아버지, 저한테 노트북 하나만 주세요. 10분이면 끝나요. 회의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30명이 넘는 임원진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어요. 교복 차림의 여고생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온 거였어요. 대한민국 굴지의 IT 기업, 넥스트테크 본사 45층. 지금 이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박 부장,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고함이 터져 나왔어요. 회장 자리에 앉은 남자, 최동준.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눈빛이 독사처럼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탁자를 내리쳤어요. 30년이야, 30년. 자네가 30년 동안 매달린 프로젝트가 지금 해킹당하고 있다고?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58살. 이 회사에 28배 입사해서 딱 30년을 바쳤어요. 청춘도 가족과의 시간도 모든 것을 이 회사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가 이끌어온 프로젝트의 이름은 피닉스. 차세대 보안 플랫폼이었어요. 10년의 연구 끝에 드디어 완성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 기술 하나로 넥스트테크는 글로벌 시장을 석권할 수 있었어요.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체불명의 해커가 그 모든 것을 빼내고 있었습니다. 현재 해킹 진행률 87%입니다. 차단이 안 됩니다.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대형 스크린에는 붉은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미친. 보안팀은 뭐 하는 거야? 최동준 회장이 다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이 해킹은 그들이 경험해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회장님, 외부 보안업체에 연락했지만 최소 3시간은 걸린다고 합니다. 3시간? 3시간이면 다 털리고도 남아. 회의실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임원들이 서로 고함을 지르고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결책은 보이지 않았어요. 박진우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밤낮 없이 이 프로젝트에 매달렸습니다. 아내가 아파도 딸이 어릴 때도 회사를 우선했어요. 그 모든 희생이 지금 눈앞에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 최동준 회장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렸어요. 이건 내 책임이야. 내가 보안 점검을 제대로 했어야지. 회장님, 저는 해킹이 완료되는 순간 넌 끝이야. 알겠나? 30년 다 필요 없어.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나가. 박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해고. 30년을 바친 회사에서 쫓겨나는 것. 그것도 자신이 일생을 바친 프로젝트 때문에. 그때였어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버지. 모든 시선이 문 쪽으로 쏠렸어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발그레하게 상기된 채로 숨을 헐떡이고 있었어요.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가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하은아, 너 어떻게 여기에? 엄마한테 들었어요. 회사에 큰일 났다고. 그래서 바로 왔어요. 박하은, 박진우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 17살이었어요. 평범한 여고생처럼 보였습니다. 교복에 운동화, 어깨에 맨 책가방. 이게 뭐야? 누가 애를 여기 들여보냈어? 최동준 회장이 버럭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막았는데 뚫고 들어왔습니다. 데려가. 지금 그런 것까지 신경 쓸 때가 아니잖아. 경호원이 하은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하은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 앞으로 나섰어요. 저 데려가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 수 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여고생을 바라봤어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동준 회장이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 내가? 꼬마가 지금 뭐라고 했어? 저 해킹 막을 수 있어요. 노트북 하나만 주시면요.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박진우가 황급히 딸에게 다가갔어요. 하은아, 지금 무슨 소리야? 어서 나가 있어. 아빠 일이야. 아빠. 하은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할 수 있어요. 믿어주세요. 그 눈빛에 박진우는 말문이 막혔어요. 딸의 눈에서 본 적 없는 무언가가 빛나고 있었습니다. 확신. 절대적인 확신이었어요. 뭔 헛소리야. 애가 미쳤나 봐. 당장 데려가. 최동준 회장이 손을 휘저었어요. 경호원이 하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기술팀장이 비명을 질렀어요. 해킹률 95%, 5분 안에 모든 데이터가 유출됩니다. 스크린의 숫자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96%, 97%, 제발요. 하은이 외쳤습니다. 5분이면 돼요. 아니, 10분만 주세요. 제가 막을게요. 못 막으면 그때 데려가세요. 회의실이 술렁였어요. 최동준 회장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외부 업체는 3시간 뒤에나 오고 자체 보안팀은 손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분. 최동준이 이를 갈며 말했어요. 10분 안에 못 막으면 너희 아버지와 함께 이 회사에서 영원히 쫓겨나. 알겠어? 하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트북 주세요. 기술팀장이 망설이다가 자신의 노트북을 건넸어요. 하은이 가장 가까운 빈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낡은 이어폰이었습니다. 한쪽 귀에 꽂고 키보드에 손을 올렸습니다. 시작할게요.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하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의 손가락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였어요. 타다다다다닥. 키보드 소리가 기관총처럼 울렸습니다. 뭐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하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스크린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해킹률 97%, 96%, 95%, 숫자가 떨어지고 있어. 기술팀장이 소리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은은 아무 말 없이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을 놀렸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의 평범한 여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의 지휘관 같았어요. 검은 화면에 코드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은이 그것을 읽고 분석하고 대응하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어요. 역추적 시작합니다. 하은이 나직이 말했어요. 손가락이 더 빨라졌습니다. 해킹률 90%, 85%, 80%. 미쳤어. 이게 어떻게? 보안팀 직원들이 경악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그들이 몇 시간 동안 해내지 못한 것을 이 여고생이 단 몇 분 만에 해내고 있었어요. 방화벽 재구축 완료. 이제 반격할게요. 하은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더욱 격렬해졌어요. 박진우는 넋을 잃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자신의 딸이란 말인가요? 자신이 알던 하은은 평범한 여고생이었어요. 조용하고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주말이면 방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하은은, 아빠. 어릴 적 하은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그때 하은은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박진우가 야근을 마치고 새벽에 귀가했을 때 하은이 거실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왜 이렇게 늦어요? 응, 회사 일이 많아서. 하은이 왜 안 자고 있어? 아빠 기다렸어요. 하은이 작은 손으로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어요. 가족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아빠, 우리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요. 약속했잖아요. 박진우는 미안한 얼굴을 했어요. 하은아, 미안한데. 이번 주말에 아빠 출장 가야 해. 하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울지 않았어요. 알았어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약속을 잡고 취소하기를 반복했습니다. 학예회에도 운동회에도 생일에도 박진우는 참석하지 못했어요. 항상 회사가 먼저였습니다.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다음에는 꼭. 괜찮아요, 아빠. 회사 일이 중요한 거 알아요. 하은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한다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 눈에 서린 쓸쓸함을 박진우는 보지 못했어요. 아니, 보면서도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렀어요. 하은은 자랐고 박진우는 여전히 바빴습니다. 부녀 사이에 대화가 줄었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만 나누고 각자 길을 갔습니다. 요즘 하은이 뭐해요? 아내 김미영이 물으면 박진우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글쎄, 공부하겠지? 여보, 하은이가 요즘 컴퓨터를 많이 해요. 밤새도록 하던데. 사춘기라 그런 거겠지. 게임 좋아하는 나이잖아. 박진우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딸이 밤새 무엇을 하는지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그 딸이 역추적 완료. 하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해커 위치 확인했어요. 중국 선전시 그리고 이 건물 안. 뭐라고? 최동준 회장이 벌떡 일어났어요. 이 건물 아니라니 무슨 소리야? 하은이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그녀가 추적한 결과가 떠 있었어요. 해커의 IP 중 하나가 넥스트테크 본사 건물 내부에서 발신되고 있었습니다. 내부 협조자가 있어요. 이 해킹은 외부 해커만의 짓이 아니에요. 누군가 안에서 도와주고 있어요.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임원들이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어요. 내부자라니. 누가? 하은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정보가 떠올랐어요. 찾았다. 하은이 나직이 말했습니다. 38층 전략기획실. 그리고 이 IP의 주인은 화면에 이름이 떠올랐어요. 회의실 안의 모든 사람이 그 이름을 보았습니다. 정태호, 전략기획실 이사, 정이사, 누군가 소리쳤어요. 모든 시선이 회의실 한 구석에 앉아있던 남자에게 쏠렸습니다. 50대 초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 그가 바로 정태호였어요. 정태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누명이야. 아니에요. 하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 사람 컴퓨터에서 지난 3개월간 해킹 프로그램이 실행된 기록이 있어요. 중국 해커 조직과 주고받은 이메일도 복구했어요. 다 여기 있어요. 스크린에 증거가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이메일, 송금 내역, 통화 기록. 부정할 수 없는 증거들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 정태호가 더듬거렸습니다. 그의 이마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하은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정태호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이 해킹의 목적은 단순한 데이터 탈취가 아니에요. 피닉스 프로젝트를 망치고 그 책임을 우리 아버지에게 뒤집어 씌우려 한 거죠. 회의실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왜 그랬어요? 하은이 물었어요.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정태호가 입술을 떨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자포자기한 웃음이었어요. 왜냐고? 그가 박진우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저 인간 때문이야. 30년 동안 저 인간만 출세하고 저 인간만 인정받고 나는 뭐야? 나도 이 회사에 25년을 바쳤어. 그런데 항상 2인자, 항상 그림자. 정태호의 눈이 광기로 이글거렸어요. 피닉스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박진우는 부사장이야. 그러면 나는 영원히 그 밑이지. 못 참아. 차라리 다 망쳐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태호를 바라봤어요. 2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였습니다. 때로는 술도 마시고 서로의 고민도 나눴어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니. 경호팀 최동준 회장이 날카롭게 외쳤어요. 정태호를 구금해. 그리고 경찰에 신고해. 경호원들이 정태호를 에워쌌습니다. 그는 저항하지 않았어요. 축 늘어진 채로 끌려갔습니다. 회의실에 다시 정적이 흘렀어요. 해킹률 0%, 모든 데이터 보호 완료. 기술팀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복구도 끝났습니다. 유출된 데이터는 없습니다. 모든 시선이 하은에게로 쏠렸어요. 이 17살 여고생이 해낸 일이었습니다. 10분도 걸리지 않았어요. 최동준 회장이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복잡했어요. 놀라움, 의심, 그리고 두려움? 너 도대체 누구야? 하은이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박하은이요. 고등학교 2학년. 박진우 부장의 딸이요. 그딴 거 묻는 게 아니야.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해? 우리 보안팀 전체가 못한 걸 내가 혼자서 그냥 좀 공부했어요. 컴퓨터? 하은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회의실의 누구도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어요. 이건 좀 공부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천재야.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저 애는 천재야. 그날 밤 박진우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하은은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했어요. 마치 오늘 일어난 일이 대단한 게 아니라는 듯이. 하은아. 박진우가 겨우 입을 열었어요. 네. 너 어떻게? 집에 가서 얘기해요, 아빠.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 도착하니 아내 김미영이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여보, 하은아, 괜찮아? 미영이 둘을 번갈아 안았습니다. 뉴스에서 넥스트테크 해킹 시도 사건이 보도됐던 모양이에요. 괜찮아요, 엄마. 하은이 말했어요. 우선 들어가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미영이 따뜻한 차를 내왔어요. 하지만 누구도 차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박진우가 딸을 바라봤어요. 하은아, 오늘 일 설명해 줄 수 있겠니? 하은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 사실 해커예요. 박진우와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해커라니, 불법적인 거 아니에요. 하은이 손을 저었어요. 화이트 해커? 착한 해커라고 해야 하나요? 기업이나 정보 시스템의 보안 취약점을 찾아서 알려주는 일을 해요. 물론 허락받고요. 그게 무슨, 언제부터? 중학교 1학년 때부터요. 미영이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6년이었습니다. 6년 동안 딸이 그런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몰랐던 거예요.
왜 말 안 했어?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말해도 들을 시간이 없으셨잖아요. 하은의 말에 박진우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빠는 항상 바쁘셨어요. 회사. 저한테 관심 가질 시간이 없었잖아요. 하은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원망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혼자 했어요. 컴퓨터가 좋았거든요. 코딩하고 시스템 분석하고 보안 공부하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박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이 6년 동안 숨겨온 세계. 그 세계를 전혀 몰랐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으니까요. 하은아, 아빠, 저 원망 안 해요. 하은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가 왜 그렇게 일만 하셨는지 알아요. 저랑 엄마를 위해서잖아요. 우리 잘 살게 해주려고요. 그거 알아요.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런데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아빠 보니까 너무 슬펐어요. 30년 동안 모든 걸 바친 회사에서 그렇게 모욕당하는 거, 해고당할 뻔한 거, 저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은의 눈이 붉어졌어요.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아빠는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냥 가족한테 표현을 못하는 거잖아요. 저도 알아요. 아빠가 우리 사랑하는 거. 박진우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58개 인생에서 처음으로 딸 앞에서 우는 것 같았어요. 하은아, 아빠가 미안해. 박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30년 동안 너한테 관심도 못 주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는지 아무것도 몰랐어. 아빠가 정말 미안해. 하은이 일어나서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아빠. 이제부터 알면 돼요. 그 밤 박진우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은이 지난 6년간 해온 일들, 참가했던 해킹 대회들, 받은 상들. 박진우와 미영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은은 이미 보안업계에서 꽤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익명으로 활동했지만요. 그녀의 해커명은 피닉스. 공교롭게도 아버지의 프로젝트와 같은 이름이었어요. 왜 피닉스였어? 박진우가 물었습니다. 하은이 웃었어요. 아빠가 맨날 말했잖아요. 피닉스 프로젝트. 어릴 때부터 귀에 박히도록 들어서 그냥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불사조, 다시 살아나는 새. 박진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하은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아빠도 피닉스 같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일어나는 그런 아빠. 그날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어요. 며칠 후 넥스트테크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부장님, 회장님께서 뵙자고 하십니다. 따님도 함께요. 박진우와 하은은 다시 본사 45층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직원들이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회장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동준 회장이 직접 마중을 나왔어요. 어서 오세요, 박 부장. 그리고 박하은 양. 예전의 거만한 태도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최동준의 표정이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앉으세요. 셋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최동준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먼저 사과드립니다, 박 부장. 박진우가 놀라서 눈을 떴어요. 30년 동안 이 사람에게 사과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날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30년 동안 회사를 위해 헌신한 사람에게 할 말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박하은 양. 최동준이 하은을 바라봤어요.
당신 덕분에 회사가 살았습니다. 피닉스 프로젝트뿐 아니라 내부 배신자까지 밝혀졌어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최동준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박하은 양, 우리 회사에 와줬으면 합니다. 저요? 그렇습니다. 당신 같은 인재가 필요해요. 보안팀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연봉은? 최동준이 숫자를 말했어요. 일반 직장인 연봉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은이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회장님. 저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학교 다녀야 해요. 학교는 검정고시로 해결하면 됩니다. 능력만 있으면. 그것도 아니에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 그냥 직원으로는 안 들어와요. 최동준의 눈이 가늘어졌어요. 그럼 뭘 원하는 겁니까? 하은이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최동준에게 보여줬어요. 이게 뭡니까? 넥스트테크 주식 현황이에요. 최동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재 최동준 회장님 지분이 35%, 나머지는 기관 투자자와 소액 주주들이 나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요? 저 지난 5년간 모은 돈이 있어요. 화이트 해커 활동으로 번 돈이요. 그리고 해킹 대회 상금, 버그 바운티 보상금. 하은이 숫자를 말했어요. 최동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고등학생이 가지고 있기에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이 돈으로 넥스트테크 주식을 사려고 해요. 주식을? 네. 현재 시장에 풀린 주식을 최대한 매입하면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지분은? 하은이 태블릿을 조작했어요. 약 15%예요. 회장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15%? 그것만으로는 최대 주주가 될 수 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하은이 말을 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 몇 곳과 이미 접촉했어요. 그들이 가진 지분 중 일부를 제게 위임하기로 했어요. 뭐라고요? 제가 그날 해킹을 막으면서 제 실력을 봤잖아요. 기관 투자자들도 그 뉴스를 봤어요. 제가 넥스트테크의 보안을 책임지겠다고 하니까 투자 가치가 올라간다고 판단한 거죠. 최동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합치면? 하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합치면 38%예요. 회장님보다 3% 많아요. 이럴 수가. 최동준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 17살 소녀가 단 며칠 만에 자신의 회사를 빼앗으려 하고 있었어요. 물론 하은이 말했어요. 저는 회장님을 쫓아내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하는 겁니까? 동업이요. 동업? 네. 저는 아직 어려서 경영을 못해요. 회장님이 계속 경영을 맡으세요. 대신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은이 손가락을 폈습니다. 첫째, 우리 아버지를 부사장으로 승진시켜 주세요. 30년간 헌신한 대가예요. 박진우가 놀라서 하은을 바라봤어요. 둘째, 직원들 복지를 개선해 주세요. 야근 수당 제대로 주고 가족과 시간 보낼 수 있게요. 아빠처럼 가족 버리면서 일하는 사람 더 이상 없게요. 최동준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셋째, 회사 이익의 일부를 사회환원에 쓰세요. IT 소외계층 지원 같은 거요. 하은이 손을 내렸어요. 이 조건 지켜주시면 저는 조용히 주주로만 있을게요. 경영에 간섭 안 해요. 최동준이 한참 동안 하은을 바라봤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눈에서 단호함과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요? 당신 대단한 사람이야, 박하은 양. 아니, 박 주주님. 최동준이 손을 내밀었어요.
하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회장님.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진우는 넥스트테크의 부사장이 되었어요. 30년 만에 드디어 인정받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가장 큰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미영의 전화에 박진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오늘은 하은이랑 저녁 먹기로 했어. 6시에 퇴근할게. 예전에 그라면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달랐습니다. 저녁 식탁에 가족 셋이 앉았어요. 미영이 차린 집밥이 푸짐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하은아, 학교는 어때? 박진우가 물었어요. 예전에는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질문이었습니다. 좋아요. 요즘 친구들이랑 프로젝트 하나 하고 있어요. 무슨 프로젝트? 고등학생을 위한 보안 교육 앱이요. 피싱이나 해킹 예방법 알려주는 거. 박진우가 흐뭇하게 웃었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다. 아빠도요. 하은이 웃었습니다. 요즘 아빠 많이 달라졌어요. 엄마가 맨날 그래요. 남편이 바뀌었다고. 미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진짜 그래요. 매일 퇴근하고 집에 오고 주말에는 같이 시간 보내고 30년 결혼 생활에 이런 적 없었어요. 박진우가 멋쩍게 웃었어요. 그동안 내가 너무 일만 했어. 가족이 있는데 뭐가 중요한지 몰랐어. 그가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내가 아빠한테 가르쳐줬다. 정말 소중한 게 뭔지. 하은이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저도 아빠한테 배웠어요. 뭘? 포기하지 않는 거요. 아빠가 30년 동안 프로젝트 포기 안 하고 끝까지 한 거.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컴퓨터 공부 포기 안 하고 계속한 거예요. 박진우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하은아, 아빠. 하은이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앞으로 우리 자주 얘기해요. 서로 뭐 하는지, 뭐 좋아하는지.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요. 그래, 그러자.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식탁 위를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평범한 저녁 식사. 하지만 이 가족에게는 30년 만에 찾아온 기적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6개월 후, 넥스트테크 주주총회가 열렸습니다. 대형 컨벤션홀이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단상에 두 사람이 올라섰어요. 최동준 회장과 박하은. 하은은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교복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습니다. 그 맑고 단호한 눈빛. 오늘 중대 발표가 있습니다. 최동준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넥스트테크는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합니다. 그 중심에 이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하은을 가리켰어요. 박하은 주주님을 넥스트테크의 공동 경영인으로 추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그녀가 기술 부문을 총괄하게 됩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18살 여학생이 대기업의 공동 경영인이 된다니.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안녕하세요. 박하은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격렬하게 터졌어요. 저는 아직 어리고 배울 게 많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알아요. 그녀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는 거요.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해요. 하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저희 아버지는 30년 동안 이 회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가족도 못 챙기면서 밤새 일하면서. 그런데 한 번의 위기에 해고당할 뻔했어요. 그게 맞나요?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앞으로 넥스트테크는 달라질 거예요.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회사. 열심히 일한 만큼 인정받는 회사.
그런 회사를 만들고 싶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띄엄띄엄 그리고 점점 커져서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됐습니다. 하은이 객석 한 구석을 바라봤어요. 거기에 아버지 박진우와 어머니 김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어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아빠, 이제 시작이에요. 주주총회가 끝나고 하은은 아버지와 함께 건물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하은아, 박진우가 딸 옆에 섰습니다. 네, 아빠. 고맙다. 뭐가요? 다 고마워. 박진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를 구해줘서, 회사를 살려줘서, 그리고 우리 가족을 다시 만들어줘서. 하은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아빠가 30년간 지켰잖아요. 피닉스 프로젝트. 저는 그냥 아빠가 지킨 걸 지켰을 뿐이에요. 박진우가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꽉. 사랑해, 하은아. 아빠가 많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아빠. 서울의 밤하늘에 별이 빛났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마치 숨겨져 있던 진심처럼, 마치 30년간 묻어두었던 사랑처럼, 이제야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2년 후, 대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하은은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에 입학했어요. 물론 성적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이미 학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하은아, 교문 앞에서 박진우와 미영이 손을 흔들었어요. 두 사람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빠, 엄마, 왜 여기까지 왔어요? 창피하긴. 우리 딸 대학 입학하는데. 미영이 딸의 손을 잡았어요. 사진 찍자. 가족 사진. 박진우가 카메라를 꺼냈습니다. 자, 웃어요. 셋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바라봤어요. 찰칵.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중에 그 사진을 보면 세 사람 모두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진심으로요. 아빠. 하은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네. 저 오늘부터 기숙사 들어가요. 아빠, 엄마 둘이서 잘 지내세요. 박진우가 웃었어요. 걱정 마. 이제 엄마랑 데이트도 하고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한 거 다 할 거야. 정말요? 그래. 내 덕분에 깨달았잖아.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은이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하은아. 교문 너머로 새 학기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은이 손을 흔들며 교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박진우와 미영은 딸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보, 미영이 남편 손을 잡았어요. 우리 딸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저 아이. 나보다 훨씬 대단해. 당신 닮아서 그래요. 아니야. 박진우가 아내를 바라봤어요. 당신 닮았어. 따뜻하고 강하고 포기하지 않는 거. 다 당신 닮은 거야. 미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여보, 고마워, 미영아. 30년 동안 나 같은 남자 참아줘서. 뭐려.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제라도 달라져줘서. 두 사람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대학교 캠퍼스를 배경으로 마치 청춘으로 돌아간 것처럼. 그리고 10년 후 박하은은 30살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넥스트테크의 CEO였어요. 최동준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물러났고 하은이 회사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더 유명해진 건 다른 이유 때문이었어요. 하은 재단, 올해도 IT 소외계층 1만 명 지원.
뉴스 헤드라인이 그녀의 이름을 장식했습니다. 하은은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었어요. 시골 학교에 컴퓨터실을 만들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IT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이 기부하세요? 기자가 물었어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아버지가 30년간 회사에 헌신한 덕분에 저는 공부할 수 있었고 컴퓨터를 배울 수 있었어요. 그 은혜를 사회에 갚고 싶어요. 아버지 분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은퇴하셨어요. 지금은 엄마랑 세계 여행 중이세요. 하은이 웃었어요. 평생 일만 하시다가 이제야 쉬고 계세요. 어제 엄마한테 사진 왔는데 이탈리아에서 젤라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아빠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훈훈한 이야기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하은이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30년 동안 가족을 돌보지 못한 아버지가 60이 넘어서 달라지셨어요. 이제 저희 가족은 정말 행복해요. 하은이 미소 지었어요. 누구든 변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변하기에 늦은 때는 없어요. 저희 아빠가 그 증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하은은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저 멀리 63빌딩이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에 아빠라고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하은아, 나야 아빠. 아버지의 목소리가 밝게 울렸어요. 배경에서 이탈리아 거리의 소음이 들렸습니다. 아빠, 여행 잘하고 계세요? 응. 엄마가 사진 보냈지? 젤라또 진짜 맛있더라. 봤어요. 아빠 표정이 진짜 행복해 보이던데요. 그래. 나 원래 젤라또 좋아했어. 근데 먹을 시간이 없었지. 아버지가 웃었어요. 하은아. 네. 고마워. 내가 아빠한테 시간을 줬어. 가족과 함께할 시간. 엄마랑 여행할 시간. 이 나이에 이런 행복을 느낄 줄 몰랐어. 하은의 눈이 촉촉해졌어요. 아빠야말로요. 30년 동안 저희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셨잖아요. 그게 뭐, 당연한 건데, 당연하지 않아요. 아빠 덕분에 제가 있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울어요? 아니야, 이탈리아 바람이 좀 세서. 에이, 거짓말. 두 사람이 웃었어요. 아빠 여행 마치고 들어오시면 같이 밥 먹어요. 제가 맛있는 데 알아놨어요. 그래, 그러자. 얼마나 맛있는 데인데? 비밀이요. 와서 보시면 알아요. 알았어. 기대할게. 아빠. 응? 사랑해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하은아. 많이. 전화를 끊고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10년 전 그 해킹 사건이 있던 날이 떠올랐어요. 회의실에 뛰어들어간 17살의 자신. 아버지를 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 될 줄. 지금 돌아보면 그날 자신이 지킨 건 프로젝트가 아니었어요.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가족이었어요. 하은이 미소 지었습니다. 피닉스?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불사조? 다시 태어나는 새. 아버지의 프로젝트 이름. 그리고 자신의 해커명. 어쩌면 그건 처음부터 운명이었는지도 몰라요. 아버지와 딸이 같은 이름을 품고 같은 꿈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 꿈은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회사 책상 위에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10년 전 대학 입학식 날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신. 셋이 나란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은이 사진을 들어 올렸어요. 손가락으로 아버지의 얼굴을 어루만졌습니다. 아빠, 그녀가 속삭였어요. 이제 우리 가족은 괜찮아요. 아빠가 지켜온 30년 헛되지 않았어요. 저도 지킬게요. 아빠가 시작한 것들을. 그리고 우리 가족을. 창밖으로 첫 번째 별이 떠올랐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 어둠을 뚫고 빛나는 작은 별. 마치 피닉스처럼, 마치 그들의 가족처럼 다시 태어나 영원히 빛나는. 저녁 무렵 하은의 핸드폰에 사진 한 장이 도착했어요. 이탈리아 어느 광장. 분수대 앞에서 박진우와 김미영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젤라또를 들고 활짝 웃고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 아버지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딸기 맛이 더 맛있대. 아빠는 초코가 최고야. 나중에 같이 와서 먹자. 사랑해, 아빠가. 하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어요. 네, 아빠. 꼭 같이 가요. 사랑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하은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겨울. 넥스트테크 본사 로비에 커다란 현판이 걸렸어요. 피닉스홀 마이너스 박진우 명예부사장 기념관. 하은이 직접 기획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30년간 이룬 업적들,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의 역사를 전시하는 공간이었어요. 개관식 날 박진우와 김미영이 참석했습니다. 하은이 두 사람을 안내했어요. 아빠, 여기 보세요. 전시실 한쪽 벽면에 오래된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어요. 28살의 박진우가 넥스트테크 입사 첫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거 어디서 찾았어? 박진우가 놀라서 물었어요. 인사팀 창고에 있었어요. 아빠 신입사원 때 사진. 사진 속의 젊은 박진우는 긴장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눈빛만은 지금과 똑같았습니다.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찬. 아빠 저 때 진짜 젊었네. 미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러게. 머리카락도 많고. 박진우가 자신의 머리를 쓸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전시실을 돌아보며 박진우의 눈이 점점 촉촉해졌어요. 30년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프로젝트, 첫 승진, 첫 실패, 그리고 수많은 성공들. 하은아. 박진우가 딸을 불렀어요. 네, 아빠. 이거 다 내가 만든 거야? 네. 아빠 업적을 기록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30년 동안 뭘 했는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박진우가 딸을 꽉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하은아. 아빠야말로요. 30년 동안 고생하셨잖아요. 미영도 두 사람을 안았어요. 셋이 전시실 한가운데서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누군가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곧 로비 전체에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하은이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직원들, 기자들, 방문객들 모두가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하은은 깨달았습니다. 이게 바로 가족이구나. 이게 바로 사랑이구나. 그리고 이게 바로 30년의 헌신이 만들어낸 기적이구나.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가 서울의 하늘에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치 축복처럼, 마치 새로운 시작처럼 피닉스홀의 조명이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 빛 속에서 박진우 가족은 서로를 아는 채 웃고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일 뿐이에요.
피닉스처럼 다시 태어나 다시 날아오르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하은아, 나 죽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니?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아버지의 목소리에 하은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죽기 전이라니.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아빠,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왜 그래요? 놀랐어? 농담이야, 농담. 아버지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농담치고는 심장 떨어지게 하네요. 아빠 진짜 미안. 근데 진짜 부탁이 하나 있어. 박진우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뭔데요? 이번 주말에 시간 돼? 아빠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하은이 달력을 확인했습니다. 주말에 중요한 미팅이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시간 낼게요. 어디로 가면 돼요? 안동. 아빠 고향. 하은의 눈이 커졌어요. 아버지의 고향.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하은은 서울역에서 KTX에 올랐어요.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어서 앉아. 박진우가 창가 자리를 가리켰어요. 하은이 앉자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층 빌딩들이 점점 작아지고 곧 푸른 들판이 펼쳐졌습니다. 아빠, 왜 갑자기 고향에 가자고 한 거예요? 하은이 물었어요. 박진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올해로 아빠가 고향 떠난 지 50년이야. 50년이요? 응. 20에 서울 갔으니까. 이제 70이 됐고. 박진우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50년 동안 고향에 제대로 간 적이 없어.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치르고 그 뒤로는 거의 안 갔지.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후회돼. 많이. 박진우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성공하겠다고, 돈 벌겠다고 고향을 버렸어. 부모님도 버리고 형제들도 버리고. 그게 50년이야. 기차가 터널을 지나갔어요. 잠시 어둠이 내렸다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가려고. 늦었지만 아직 살아계신 분들께 인사드리고 돌아가신 분들께는 용서를 빌려고. 하은이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70년 인생을 살아온 사람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아빠, 응? 저도 같이 갈게요. 아빠 혼자 안 보내요. 박진우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하은아. 안동역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처음 보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서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낮은 건물들, 느리게 흐르는 강, 멀리 보이는 산들. 공기도 달랐어요. 맑고 깨끗한 흙냄새가 섞인 바람. 여기가 아빠 고향이에요? 응. 여기서 버스 타고 조금 더 들어가야 해. 박진우가 앞장서서 걸었어요. 그의 발걸음이 어딘가 설레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긴장한 걸지도 몰라요. 버스를 타고 30분쯤 갔을까요? 작은 마을이 나타났어요. 정말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서너 채, 농가 밭, 그리고 오래된 느티나무 한 그루. 여기야. 박진우가 버스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50년 만이야. 마을 어귀에 서서 박진우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모든 것이 변했지만 모든 것이 그대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영수야? 누군가 불렀어요. 돌아보니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허리가 굽고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지만 눈만은 또렷했어요. 혹시 영수 맞제? 박진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순,
순자 누나?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맞네. 영수 맞네.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고.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박진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 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누나, 나 영수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연락도 못하고. 됐어, 됐어. 살아있으면 됐어. 잘 살았으면 됐어. 순자 할머니가 박진우의 등을 토닥였어요. 네 어머니가 그랬어. 우리 영수는 서울 가서 잘 살고 있을 거다. 걱정 마라 그랬어. 박진우가 오열했습니다. 50년 전 떠나온 고향에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이웃 누나 앞에서 어머니한테 불효했어요. 마지막까지 못 가봤어요. 알아. 근데 네 어머니는 원망 안 했어. 끝까지 아들 자랑만 했어.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우리 영수가 서울에서 큰 회사 다닌다. 우리 영수가 손녀딸 낳았다. 맨날 그 얘기만 했어. 어머니. 하은이 그 광경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고향이구나. 이게 아버지가 50년간 품고 살았던 죄책감이구나. 순자 할머니의 안내로 마을을 둘러봤어요. 박진우가 태어난 집터, 어릴 적 뛰어놀던 개울가, 학교 다니던 길. 여기가 네 집이었어.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빈터만 남은 곳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박진우가 그 앞에 섰습니다. 여기서 어머니가 새벽마다 밥 지었어. 아버지는 새벽 일찍 논에 나가시고 나는 이 방에서 잤어. 그가 허공을 여보, 저기 우물에서 물 끼러 왔어. 여름이면 수박 담가뒀다가 먹고 그때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 박진우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나는 이게 부끄러웠어. 가난한 게 시골 출신인 게. 그래서 도망치듯 서울로 갔어. 다시는 안 돌아오겠다고. 바보같이. 하은이 아버지 곁에 섰어요. 아빠, 응? 여기 진짜 좋은 곳이에요. 하은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맑은 공기, 푸른 산, 조용한 마을.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평화로움이 있었어요. 아빠가 여기서 자랐다니 이해가 돼요. 아빠가 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지. 뭐가? 여기서 나가려고. 더 좋은 데서 살려고. 가족한테 더 좋은 거 해주려고. 그래서 그렇게 악착같이 일한 거잖아요. 박진우가 딸을 바라봤어요. 아빠가 틀린 게 아니에요. 방법이 조금 서툴렀을 뿐이지. 아빠 덕분에 저 태어났고 좋은 환경에서 자랐고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하은아, 그러니까 자책하지 마세요. 아빠는 충분히 잘했어요. 바람이 불었어요. 빈터의 잡초가 물결치듯 흔들렸습니다. 박진우가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빈터 앞에 어머니 아버지, 불효자 영수 왔습니다. 그가 절을 올렸어요. 깊은 절이었습니다. 50년 만에 이제야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영과 하은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세 사람이 나란히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듯이 괜찮다고 잘 왔다고 말하는 것처럼 마을 뒷산에 있는 선산을 찾았어요. 박진우의 부모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습니다. 여기야. 오래된 비석 2개가 나란히 서 있었어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박진우가 직접 풀을 뽑기 시작했어요. 미영과 하은도 함께 했습니다. 한참을 풀을 뽑고 비석을 닦고 주변을 정리했어요. 깨끗해졌네. 박진우가 비석 앞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 왔어요. 그가 가져온 음식을 차렸어요. 사과, 배, 약과 그리고 막걸리. 어머니 좋아하시던 약과 가져왔어요. 아버지는 막걸리 좋아하셨잖아요.
술을 따르며 박진우가 말했습니다. 제가 오래 못 왔어요. 변명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불효자예요.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근데 어무이 아버지, 저 잘 살았어요. 어무이 아버지 덕분에요. 그가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영과 하은이 서 있었어요. 제 아내 미영이에요. 40년 넘게 함께 살았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저 같은 사람 평생 참아줬어요. 미영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제 딸 하은이에요. 하은이 앞으로 나왔어요. 손녀딸이에요. 어무이 아버지한테 못 보여드렸지만 정말 대단한 아이예요.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하은이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처음 뵙겠습니다. 손녀 하은이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살랑살랑 흔들렸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덕분에 아빠가 태어났고 아빠 덕분에 제가 태어났어요. 감사드려요. 하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빠를 용서해 주세요. 아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평생 죄책감 안고 살았어요. 이제는 편하게 해주세요. 박진우가 딸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은아, 아빠. 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됐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빠 용서했을 거예요. 아빠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그때였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마치 축복하듯이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쌌어요. 박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무이, 아버지. 그의 얼굴에 평화가 찾아왔어요. 50년간 품어왔던 무거운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와 마을로 돌아왔을 때 순자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점심 준비해뒀어. 우리 집에서 먹고 가. 누나, 그럴 필요 없는데. 뭔 소리고. 50년 만에 왔는데 밥 한 끼는 먹어야지. 순자 할머니의 집은 작고 낡았지만 정갈했어요. 마당에 놓인 평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이게 다 뭐예요? 하은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시골 밥상이었습니다. 갓 담근 김치, 된장찌개, 나물 반찬들, 그리고 막 지은 하얀 쌀밥. 특별한 거 없어. 다 집에서 키운 거야. 순자 할머니가 수저를 건네며 말했어요. 어서 먹어. 서울에서 왔으면 배고플 거 아니가. 한 입 먹는 순간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요. 그래, 내 솜씨가 아직 안 죽었나 보네. 순자 할머니가 웃었어요. 박진우도 밥을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이 맛이야. 어릴 때 먹던 그 맛. 네 어머니한테 배웠어. 그 양반이 손맛이 좋았지. 맞아요. 어머니 음식이 제일 맛있었어요. 서울에서는 느낄 수 없는 맛이었어요. 정성과 추억이 담긴 맛. 하은은 그 맛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아빠가 여기서 이런 음식 먹으면서 자랐구나. 그래. 가난했지만 밥상만은 항상 푸짐했어. 어머니가 그랬거든. 밥은 굶기면 안 된다고. 식사를 마치고 순자 할머니가 낡은 상자를 가져왔어요. 영수야, 이거 네 거야. 이게 뭐예요? 네 어머니가 남긴 거야. 니한테 전해주라고 했어. 박진우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편지 봉투 여러 개와 오래된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 어머니가 매년 네 생일마다 편지 썼어. 보내지도 못하면서 그냥 쓰기만 했어. 박진우가 편지를 꺼냈어요. 빛바랜 종이에 어머니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야, 오늘이 내 30번째 생일이다. 잘 지내고 있지? 어머니는 괜찮다. 걱정 마라.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어요. 영수야,
오늘이 내 40번째 생일이다. 손녀딸 이름이 하은이라며 예쁜 이름이다. 언제 한번 데려오너라. 편지가 수십 통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매년 빠짐없이 썼던 편지들. 영수야, 어무이가 이제 몸이 안 좋다. 오래 못 살 것 같다. 근데 걱정 마라. 네가 잘 살고 있으면 그걸로 됐다. 어무이는 행복했다. 너 같은 아들 둬서. 마지막 편지였어요. 박진우가 오열했습니다. 어무이, 어무이. 하은이 아버지를 안았어요. 어머니 미영도 함께. 순자 할머니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무이는 끝까지 아들 걱정만 했어. 원망은 한 번도 안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울어. 네 어무이가 원하는 건 네가 행복한 거야.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마을을 떠날 시간이 됐어요. 또 와. 이번엔 오래 걸리지 말고.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네, 누나. 자주 올게요. 약속해요. 박진우가 대답했어요. 이번에는 진심이었습니다. 버스에 오르기 전 하은이 마을을 한 번 더 둘러봤어요. 작고 낡은 마을. 하지만 따뜻한 마을. 아빠, 응? 여기 좋은 곳이에요. 아빠 고향. 박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어.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마을이 점점 멀어졌어요. 순자 할머니가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빠, 응? 할머니 편지. 나중에 저도 읽어봐도 돼요? 그래. 같이 읽자. 박진우가 딸의 손을 잡았어요. 하은아, 고마워. 뭐가요? 오늘 같이 와줘서. 그리고 아빠한테 용서받을 기회를 줘서. 하은이 아버지에게 기대었어요. 아빠야말로요. 오늘 데려와줘서 고마워요. 제 뿌리가 어디인지 알게 됐어요.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박진우는 가슴에 품은 편지를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50년 만에 드디어 고향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늦었지만, 너무 늦었지만 아직 기회가 있었어요. 살아있으니까.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니까. 미영이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하은이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기차 안에서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일주일 후, 하은은 회사에서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피닉스 고향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임원들이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무슨 프로젝트입니까? 농촌 지역의 IT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고령화된 시골 마을에 인터넷을 보급하고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만들 겁니다. 수익성이 있습니까? 당장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도시로 떠난 자식들이 고향 부모님과 화상 통화할 수 있게, 아픈 어르신들이 병원에 안 가도 진료받을 수 있게, 시골 아이들도 좋은 교육받을 수 있게. 임원들이 서로 얼굴을 쳐다봤어요. 첫 번째 시범 마을은 경북 안동의 작은 마을입니다. 하은이 스크린에 사진을 띄웠어요. 아버지의 고향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할 겁니다. 예산은 제 개인 자산에서 우선 투입하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피닉스 프로젝트는 아버지가 30년간 일군 기술이에요. 그 기술로 아버지의 고향을, 모든 사람의 고향을 지키고 싶어요. 하은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해야 해요.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처음에는 한두 명,
그리고 점점 커져서 회의실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한 달 후, 안동의 작은 마을에 통신 장비가 설치됐어요. 하은이 직접 마을을 찾았습니다. 영수 손녀딸 아니가 순자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어요. 할머니, 이거 보세요. 이제 인터넷 돼요. 하은이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순자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뭐고? 화상 통화예요. 이걸로 서울에 있는 자녀분들 얼굴 보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아이고 세상에. 순자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우리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다고? 네. 해볼래요? 하은이 화상 통화를 연결했어요. 화면에 중년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어무이. 아이고 상처라. 모자가 화면을 통해 제외했어요. 순자 할머니가 화면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네 얼굴 보고 싶었다, 아들. 어무이 나도요. 나도 보고 싶었어요. 하은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게 기술의 힘이구나.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어주는 힘. 아버지가 50년간 고향에 오지 못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을 두고 형제를 두고. 하지만 이제는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 연결될 수 있어요. 그날 저녁 하은은 서울에 있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순자 할머니가 아들이랑 화상 통화했어요. 정말? 그래서 어땠어? 둘 다 울었어요. 근데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박진우가 웃었어요. 고맙다, 하은아. 내가 아빠 대신 고향을 지켜주고 있네. 아빠가 시작한 일이에요. 저는 이어가는 거예요. 피닉스? 네. 피닉스? 다시 태어나는 불사조. 너한테 딱 맞는 이름이야. 하은이 미소 지었어요. 아빠한테도요. 전화를 끊고 하은은 마을의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별들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녀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아빠 잘 지켜볼게요. 그리고 이 마을도요. 별이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그로부터 3년이 지났습니다. 피닉스 고향 프로젝트는 전국 100개 마을로 확대됐어요. 수많은 어르신들이 자녀, 손주와 화상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원격 의료로 응급 상황에서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었어요. 하은은 그 공로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박하은 넥스트테크 CEO에게 국민훈장을 수여합니다. 시상식장에서 하은이 상을 받았어요. 객석에는 아버지 박진우와 어머니 김미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하은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이 상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객석의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 아버지 박진우님의 것입니다. 30년간 기술 하나에 매달려 모든 것을 바친 분. 그분 덕분에 피닉스 프로젝트가 있고 피닉스 고향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저를 낳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께 바칩니다. 만나뵌 적은 없지만 그분들이 아버지를 키워주셨기에 제가 있습니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가족입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가족이에요. 기술도 사업도 성공도 결국 가족을 위한 것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객석에서 박진우가 눈물을 흘렸어요. 미영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가족을 위한 기술을 만들겠습니다. 떨어져 있는 가족을 이어주는, 잊혀진 고향을 살리는 그런 기술을요. 하은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가족 셋이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하은아, 오늘 연설 정말 좋았어. 미영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엄마. 근데 왜 울었어? 우리 딸 눈물 보기 힘든데.
박진우가 물었어요. 하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생각나서요. 한 번도 못 뵀는데 그분들이 없었으면 아빠도 없고 저도 없잖아요. 박진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 나 키우느라. 아빠 다음에 또 안동 가요. 성묘도 하고 순자 할머니도 뵙고. 그래, 그러자. 자주 가자. 미영이 끼어들었어요. 나도 가고 싶어. 시어머니 산소에 인사드리고 싶어. 당연히 같이 가야지. 가족이니까. 세 사람이 웃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만 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아빠, 응? 저 불빛 하나하나가 다 가족이에요. 저녁 먹고, TV 보고, 아이들 재우고, 그런 평범한 행복. 하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런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아빠 엄마랑 밥 먹는 거. 이런 게 진짜 행복이에요. 박진우가 딸의 머리를 쓸어주었어요. 나도 그래. 이제 알겠어. 성공도 좋지만 결국 이게 가장 소중한 거야. 미영이 남편과 딸을 번갈아 봤어요. 우리 가족 진짜 많이 변했다. 예전엔 밥 같이 먹는 것도 어려웠는데 다 하은이 덕분이야. 박진우가 말했어요. 10년 전 그 해킹 사건 때 내가 안 나타났으면 지금 우리 가족 이렇게 못 살았을 거야. 아빠도 변했잖아요. 그게 더 중요해요. 서로 변한 거지. 가족이 함께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하은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할머니의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복사본을 받아둔 거예요. 한 통을 꺼내 읽었습니다. 영수야, 오늘 하늘이 맑다. 내가 좋아하던 날씨야. 건강히 지내재? 어머니는 괜찮다. 맨날 내 생각만 해도 행복하다. 하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할머니, 한 번도 만나지 못한 할머니. 하지만 이 편지를 통해 할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을 향한 끝없는 사랑. 할머니, 아빠 잘 지내요. 이제 행복해요. 걱정 마세요. 하은이 편지를 가슴에 품었어요. 창밖으로 달이 떠 있었습니다. 서울과 안동, 하늘은 연결되어 있었어요. 언젠가 할머니 만나면 말할래요. 손녀가 아빠 잘 지켜봤다고. 아빠가 행복하게 살았다고. 달빛이 방 안을 비췄어요. 따뜻하고 평화롭게. 하은이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가족과 함께, 사랑과 함께, 피닉스처럼 영원히. 그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박진우는 75이 되었어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넥스트테크 창립 50주년 기념식, 그리고 피닉스 프로젝트 완성 20주년이기도 했습니다. 아빠 준비됐어요? 하은이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만져줬어요. 35이 된 딸은 어느새 어엿한 CEO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긴장되네. 이 나이에도. 괜찮아요. 제가 옆에 있잖아요. 미영이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여보, 우리 같이 가요. 세 사람이 나란히 무대로 향했습니다. 컨벤션홀은 수천 명의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임직원들, 파트너사 관계자들, 기자들, 그리고 피닉스 고향 프로젝트의 수혜자들. 안동에서 온 순자 할머니도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80이 넘었지만 건강하게. 존경하는 내빈 여러분. 하은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넥스트테크의 진정한 영웅. 피닉스 프로젝트의 아버지. 그리고 제 아버지이신 박진우 명예회장님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박진우가 천천히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수천 개의 눈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50년 전 20살에 시골 마을을 떠나 서울로 왔습니다. 주머니에 돈 몇 푼, 가슴에는 꿈 하나 품고요. 그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때 저는 성공만 생각했습니다. 돈을 벌고 출세하고 인정받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박진우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래서 30년을 일만 했습니다. 가족도 돌보지 않고 고향도 버리고 오직 회사만 바라봤어요. 피닉스 프로젝트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모든 게 무너질 뻔했습니다. 해킹 공격, 내부 배신. 저는 해고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30년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뻔했습니다. 박진우가 객석 한쪽을 바라봤어요. 하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 제 딸이 나타났어요. 교복을 입은 17살 여고생이 노트북 하나 들고요. 웃음이 퍼졌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제 딸이 그렇게 대단한 아이인 줄. 6년 동안 혼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세계적인 실력을 갖춘 줄. 왜 몰랐을까요? 관심이 없었으니까요. 바빴으니까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딸이 저를 구했습니다. 프로젝트도 회사도 제 인생도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뭘 놓치고 살았는지. 박진우가 눈물을 닦았어요. 가족이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것, 성공으로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던 것. 바로 곁에 있었는데 저는 보지 못했어요. 홀 곳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내와 대화하고 딸과 시간을 보내고 50년 만에 고향도 찾았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매년 제 생일마다 쓰셨던 보내지 못한 편지들을요. 박진우가 가슴을 짚었어요. 어머니는 한 번도 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들 걱정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공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박진우의 목소리가 힘을 얻었어요. 지금 바쁘시다고요? 나중에 하겠다고요? 저도 그랬습니다. 30년을 그랬어요.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오늘, 지금 전화하세요. 부모님께,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꿉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마지막으로 박진우가 하은을 바라봤어요. 제 딸 하은이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빠를 구했어. 회사만 구한 게 아니라 아빠의 인생을, 우리 가족을 구했어. 사랑한다, 하은아. 하은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저도 사랑해요, 아빠. 미영도 무대로 올라왔어요. 세 사람이 무대 위에서 끌어안았습니다. 객석에서 기립박수가 쏟아졌어요. 수천 명이 일어나 손뼉을 쳤습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옆 사람과 손을 잡았어요. 순자 할머니도 눈물을 닦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영수야, 네 어머니가 보고 있을 거다. 하늘에서. 행사가 끝나고 가족 셋이 옥상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연설 정말 좋았어요. 하은이 말했어요. 진심을 말했을 뿐이야.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여보, 고생했어요. 미영이 남편의 팔을 잡았어요. 당신이야말로 40년 넘게 나 같은 사람 참아줬잖아.
참은 게 아니라 사랑한 거예요. 세 사람이 웃었어요. 아빠, 하은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별 보여요? 응, 보여. 할머니, 할아버지일까요? 박진우도 하늘을 봤어요. 별 2개가 나란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우리 보고 계실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 하은이 하늘을 향해 손을 흔들었어요. 아빠 잘 지켜봤어요. 이제 행복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박진우가 딸과 아내를 끌어안았어요. 고마워. 둘 다. 우리야말로요. 앞으로도 함께하자. 끝까지. 당연하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50년 전 시골 마을을 떠났던 청년. 30년을 회사에 바쳤던 가장. 10년 전 딸에게 구원받은 아버지. 그리고 지금 가족의 사랑을 되찾은 한 사람. 박진우의 인생은 피닉스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번 무너졌지만 여러 번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비상은 가족과 함께한 지금이었습니다. 불사조는 혼자 날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 높이, 더 멀리 날아갑니다. 영원히.